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가 됐으니까 파이썬과 연동을 해봐야겠죠. 자, 연동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AI에게 물어보겠죠.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파이썬에서 몽고D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고요. 서버는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이걸 GPT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꺼도 되고, 자, GPT가 어디 갔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아주 발랄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풀코스를 먹겠다는 선언이네. 맞습니다. 지금 풀코스 하고 있죠. 자, 우선은 개요부터 봅시다. 몽고DB 아틀라스가 클라우드 기반 서버인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클러스터를 생성을 했죠. 클러스터 생성을 마쳤고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답니다. 자, 파이몽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몽고DB를 사용할 때는 파이몽고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틀라스 구성 흐름이랍니다. 이런 거는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도 꽤 자세하게 알려주네요. 이렇게 알려주고, 자, 라이브러리 설치. 자, 여기부터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간략하게 예를 주네요. 자, 예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작업 흐름이라는 게 있고 문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우선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몽고DB는 구성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몽고DB 구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우선은 몽고DB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 있습니다. 컬렉션이 있고 컬렉션 안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얘가 설명한 건 이 데이터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 데이터의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거고 같은 컬렉션 안에서는 같은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이썬 딕셔너리를 언급하죠. 얘도 딕셔너리가 키와 밸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찰떡궁합이랍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작업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선은 몽고DB를 연결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파이몽고를 설치를 하고 파이몽고에서 몽고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클래스겠죠, 이게. 클래스를 불러와서 몽고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콤파스에 넣어준 그 주소를 그대로 여기에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주소를 주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지금은 여기 들어와 보시면 어드민 로컬 샘플 픽스 맞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이게 글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각각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몽고DB가 좋은 게 SQL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QL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 몽고DB는 정의하기 이전에 사용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서 뭐 플러스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뜨죠. 여기서 플러스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컬렉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컬렉션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컬렉션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 형태로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파이썬에서 활용을 하는 것과 웹에서 활용하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웹에서는 스키마라는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 오늘 실습할 때는 그 과정은 건너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약이 없으면 그만큼 실수할 확률도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파이썬 멤버십 AI 강의. 자, 여기서 윈드서플을 열어볼게요. 윈드서플을 열어서 우선 터미널을 켜고요. 터미널 상에서 우선 파이썬 파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테스트 1.py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인터프리터를 선택을 할게요. 빨리 킴으로 선택을 하고 터미널을 껐다가 이제 다시 켜면 이걸 눌러야 되나? 터미널을 하고 다시 켜면 이제 이게 동작을 잘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콘다 액티베이트, 자, 이렇게 먼저 액티베이트를 해주고요. 아까 GPT가 설명해준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봅시다.
pymongo라는 이름의 패키지고요. 우리는 콘다로 설치할 거니까 자, 이걸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S를 누르고 자, 설치를 하면은 이제 몽고DB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서 예제로 준 거 이거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 놓고 우리가 여기서 접속할 때 썼던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여기 우리 접속한 데이터베이스 땡땡땡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Edit Connec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 붙여놓은 주소가 나와요. 여기에서 지금은 접속이 되어 있어서 이게 편집이 안 되는데 접속을 끊었다가 땡땡땡 눌러서 디스커넥션 누르면은 접속이 끊기거든요. 접속을 끊은 상태에서 자, 에디트 커넥션 누르시면 여기 에디트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시면 이걸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준비가 된 거고요. 자, 다시 세이브 앤 커넥션 해서 연결을 하고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컬렉션은 나중에 하고 데이터베이스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해서 자, 이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을 하면 우선은 코드가 동작이랄 게 없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 클러스터에 연결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GPT에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디스커넥트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할 때는 디스커넥트를 안 해줘도 일정 시간 동안 그 동작이 없으면은 디스커넥트를 자동으로 하게끔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서버에 부하가 계속 갈 테니까 디스커넥트 하는 방법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close라는 함수를 쓰면은 디스커넥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복사를 해서 가장 아래에다가 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몽고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서 만든 객체 안에 있는 close 함수가 실행이 되면 커넥션이 끊기게 된다는 거죠.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자, 끝났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접속이 됐다가 바로 끊어지는 거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이번에는 closed 이렇게 되도록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커넥션 된 다음에 바로 close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콤파스로 가볼게요. 콤파스로 가서 여기 땡땡땡 누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여기 아래에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 있는 땡땡땡 누른 다음에 리프레시 데이터베이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뜨네요. 자, 그러면은 추가로 아까 지웠던 부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컬렉션을 만들고 컬렉션 이름을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유저라고 하고 이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니까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다시 한번 제 질문을 해서 데이터 생성하는 걸 보여달라고 예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릴게요. 여기 주요 작업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몽고DB를 활용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작업들이 똑같아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세 가지를 하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자, insert라는 거 감이 딱 오시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insert1은 하나의 데이터만 추가를 하는 거고 insert many는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추가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find라는 함수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find1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update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거는 생성이 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업데이트는 이미 생성이 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lete는 생성이 되어 있는 문서를 삭제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을 시켰죠. 데이터를 조회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수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를 삭제하는 것까지. 자,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는 끝입니다. 목적이 이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굉장히 쉽죠. 함수 이름도 직관적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과 연동이 되게 회원 정보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컬렉션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네임. 근데 킴영감이 아니라 대부분 김영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보시면은 스트링 데이터 들어가고 여기에는 불리한 값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오브젝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형태도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볼게요. 아이고, 다 붙여 넣으면 안 돼. 이거 접속하는 거 이후부터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걸 붙여 놓고, 자, 이거를 유저, 그냥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컬렉션을 유저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얘가 또 필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데이타임 패키지를 또 써서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실행이 된 건가? 한번 볼까요? 실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습니다. MySQL 사용하시던 분들은 솔직히 이거 엄청 편한 기능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생기고요. 이걸 클릭을 해보면 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 스키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컬렉션이 있어요. 이 컬렉션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게 지금 어떤 형태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형태이죠. 자, 이게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저장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몽고DB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아봤으니까 마지막 실습을 해볼 텐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 우선 이걸 복사를 해서 GPT한테 또 물어볼게요. GPT 활용 많이 하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자, 그동안 배웠던 거 써먹는 거예요. PRD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PRD를 작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답변을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회원 목록을 조회하고 등록하는 기능, 정보 수정하는 기능, 그 다음 삭제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준다고 하고요. UI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기술 스택도 표로 해놨고 데이터 모델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솔직히 오늘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름이랑 패스워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회원 관리하는데. 그래서 굳이 건들진 않을 거예요. 자, 이걸 복사를 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되겠죠? 자, prd.md 하고 이걸 붙여넣고요. 필요 없는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추후 확장 기능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지우고, 자, 비기능 요구사항 아틀라스 URI는 환경 변수 또는 설정 파일에서 불러오기.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놔두고 볼게요. 자, 유효성 검사 실행 후 로고 남기기. 유효성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주는지 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인데 회원 리스트 조회, 회원 등록, 수정 삭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FRD라는 게 또 의미하는 게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 예시가 이렇게 있고 기술 스택이 있고 UI 구성이 있고 회원 삭제, 정보 수정. 오늘은 삭제할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골뱅이 하고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GUI를 뭘로 만드는지, 자, 티킨터로 만들도록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엔터를 누를게요. 이러면 이제 열심히 만들어 주겠죠. 오류 없이 한 번에 되셨구나. 이제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뭘 많이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주소 이렇게 넣으라고 하고, 그 다음 리퀘어먼트에 설치할 패키지들을 작성을 해놨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놨다네요. 자,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설치를 다덴브도 있네. 오늘 꽤 많은 걸 알려주네요.
자, 우선은 설치를 먼저 하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게 꽤 많은데 PIP로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requirement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러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설치가 돼 있는 거는 건너뛰고 설치 안 된 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코딩을 하시고 혼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냐면은 그때그때 설치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팀을 짜서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그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게 될 텐데 그걸 하나로 취합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혼선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실행을 하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 .env라는 파일이 있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죠. 우리 몽고DB 주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은 여기에 주소를 채워 놓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env라는 파일 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env라는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요한 설정 값들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Node.js 사용해 보셨으면 .env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파이썬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loadenv라고 하고 .env를 불러온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변수의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검색을 해 볼게요. 어디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env라는 함수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소스 코드 안에서는 중요한 값이 숨겨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값들이 적혀 있으면 이 소스 코드가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중요한 값들까지 도용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기계어로 변환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덜 신경 써도 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좀 컴파일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env도 불러와서 쓰네요. 저도 .env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서버 주소도 바꿔놨으니까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꽤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은데, 자, 화면 크기를 좀 맞춰서 이제 회원 추가를 눌러볼게요. 왜 안 되죠? 여기 오른쪽에 생기네요. 방금 보셨나요? 자, 이거 껐다가 다시 실행해보면은 회원 추가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생깁니다. 이런 건 또 신선하네요. 자, 아무 값이나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AE,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회원이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고 회원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이걸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자, 멤버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여기 안에 멤버스라는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컬렉션 안에 우리가 입력해 준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보통 암호화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얘가 결정한 그 데이터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JSON 인코더라는 걸 쓰네요. JSON으로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것 같은데, 자, GUI를 생성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GUI 생성하는 거 말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부분에 루틴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만 오늘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드 멤버. 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부분이죠. 여기서 자, 여기 있습니다. 멤버스 컬렉션에 find를 썼는데 이 find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find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우선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실제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데이터 중에 선택적으로 뭔가 받아와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find 안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 줘야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색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목록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스 컬렉션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 컬렉션의 객체니까 이걸 컨트롤 F를 통해서 이게 있는 부분만 찾아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ind 1이랍니다.
자, 하나만 찾고 싶을 때는 find one이라는 함수를 쓰죠. 제가 아까 GPT가 설명해 준 거 보고 설명드리면서 여기에는 find밖에 없었는데 아마 find one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디 갔을까요? 자, 함수 설명에서 여기는 find였는데 find one도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find one이란 걸 썼습니다. 자, id 중복 확인할 때 이 함수를 썼네요. 기능적인 부분을 유추를 해보면 자, 회원 등록을 할 때 id는 고유한 값이어야 되니까 고유한 값인지 확인하는 걸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같은 값이 있는지로 판단을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게 고유한 값이어야 된다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빼놓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바로 컬렉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입력 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가져야 되는 값들의 형태가 있겠죠. 그걸 체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값들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한 패스워드 두 개가 동일한지 체크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특정 데이터가 올바로 입력이 되었는지, 특히나 이제 저장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나온 그 코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는 과정인 것 같고 자, 회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바로 주죠. insert1 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되는 거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insert many 함수에 배열을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GPT에게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내려가면 또 find one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하는 거네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회원의 정보를 먼저 찾아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 find one 함수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 된 곳을 찾아보면 자, update one이 있습니다. update one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id가 있습니다. id. 제가 뭐라고 했죠? 인덱싱이 중요하고 인덱싱에 사용되는 게 이 언더바 id 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브젝트 id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진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브젝트 id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없는 자료형인데 자 보시면은 오브젝트 id가 bjson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이걸 불러와서 이 클래스겠죠?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 id가 맞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와서 위에서 불러온 회원의 데이터 안에 있는 id를 넘겨주고 이 id로 데이터를 찾아서 이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라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한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죠?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GPT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GPT한테 가가지고 아직 우리가 잘 모르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요소가 필터고 두 번째가 업데이트, 마지막이 옵션입니다. 자, 필터가 어떤 문서를 수정할 건지 정하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터 조건에 부합하는 문서들을 이 업데이트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거든요. 예시를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렇게 그 필터를 오브젝트 형태, 제이슨 형태로 넣어주면,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우선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값으로 이제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set이라고 있는데 이 $set이라는 게 값을 설정하는 걸 의미를 하나 봅니다. 자,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마다 사용 방법이 다른 거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파이몽고니까 파이몽고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데 set을 쓰면은 필드의 값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게 되고
onset라면 필드 자체를 제거하는 게 되고, inc는 숫자일 경우에 증가시키고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바꾸고 뭐 배열의 값 추가, 배열에서 값 제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각각의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이걸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거는 set인 것 같아요. 값을 설정하는 걸 주로 활용을 하실 테니까 이 set 한 다음에 뒤에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increase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예시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onset이라고 하면은 이제 필드를 제거를 하는 거니까 값을 삭제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ush는 배열의 값을 추가를 하는 걸 의미를 하고, 결과를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 find one에서 자, 이렇게 find one이 아니라 update one에서 이렇게 주면은 하나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매니도 있었잖아요. 업데이트 매니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봅시다. 네, 똑같을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업데이트 1은 조건을 만족하는 문서가 엄청나게 많더라도 그 중에 딱 하나만 수정을 해줘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수정을 해주는데, 업데이트 매니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문서를 같은 값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업데이트 1과 업데이트 매니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사용 방법이 똑같죠. 자, 이걸 기반으로 딜리트 매니와 그 다음에 인서트 매니, 인서트 1, 딜리트 1 이것도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딜리트가 있죠. 딜리트 1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라고 되어 있고, 이 id인 문서를 지워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언더바 id는 문서마다 가지는 고유한 값이라고 했죠. 고유한 값이라는 건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 하나만, 해당 문서 하나만 지우실 때는 이 id를 사용을 해서, 언더바 id를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delete many 함수를 쓰시고, 여기에 넘겨주는 필터에다가 중복이 되는 그 키와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들은 다 살펴봤는데, 자, 선택한 회원 수정을 누르면 자, 이렇게 되고, 이메일에 골뱅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되고 값이 잘 수정이 되죠. 그리고 선택한 회원 삭제 누르면 자, 삭제가 잘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당연히 지워져 있겠죠. 이걸 새로 고침 버튼을 여기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걸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삭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저는 GPT에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패키지 안에 다른 많은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도큐먼트 페이지를 찾아가서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어떤 함수가 있는지 보고 설명을 보고 우리가 필요한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해야 하는지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GPT에게 일단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자, 이렇게 알려줘요. 보시면 함수가 꽤 많죠. 꽤 많은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가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insert 1, insert many, find 1, update 1, update many.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코드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 replace 1 이런 거는 문서 하나를 통째로 교체를 한다는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delete 1, delete many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count document라는 이 함수는 생각보다 유용하게 써요. 특히나 페이지네이션 구현할 때 쓰는데 주로 전체 문서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이게 find로 해서 배열을 받아오고 그 배열의 길이로 하는 거랑 이거랑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문서의 개수를 알고 싶으실 때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find one and update를 쓰면 문서 하나 찾아서 업데이트 하는 거, find one and delete 이거 문서 하나 찾아서 지우는 거. 근데 여기 이거랑 똑같죠. find one, update one. 설명을 보시면 조건에 맞는 문서 하나를 수정하는 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쓰면은 수정한 다음에 그 값도 반환을 해준다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istinct 이거는 뭐 크게 이용하실 일은 없는데, 어떤 값으로 필터를 해서 여러 개의 문서를 받아올 때 그 값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깊이 있게 몽고DB를 사용하실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find나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 방법이고, 몽고DB의 꽃은 어그리게이트입니다. 어그리게이트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좀 복잡한 작업들을 한 번에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몽고DB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몽고DB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어그리게이트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롭 이런 거는 뭐 사용 안 해도 되겠죠. 리네임도 사용 안 해도 되고, create index.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인덱싱이라는 게 제가 DB를 검색할 때 사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더바 id를 인덱싱을 위해서 제공을 해줘요, 몽고DB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좀 고유한 값을 부여해서 그걸 인덱싱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덱스를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값에다가 인덱스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함수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각각 뭐 설명을 해줬는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그냥 위에 있는 거 밑에 한 번 더 언급한 수준이라서, 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